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주식을 사고 나면 1년 이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주식을 장기 보유하기 어려운 심리적 이유, 이 손익 비대칭성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앞서 이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어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평균 보유 기간은 10개월입니다. 사실 이 10개월도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되게 물려서 이렇게 10개월 이상 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개인은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 어려울까? 요 도표를 한번 볼까요? 손익의 비대칭성. 요 표를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심각합니다. 자, 이 표를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죠? 자, 손실률이 이렇게 될 때 원금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자, 손실률이 이렇게 될 때 그 손실률만큼 수익률이 돼야 원금 회복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원금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은 이 손실률보다 더 커져야 돼요. 그죠? 이게 바로 손익의 비대칭성입니다. 자, 1% 손실 나면 1%면 수익 나면 복구할 수 있지만 이 손실률이 커질수록 원금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은 더 커집니다. 10% 손실 나면 11% 수익이 나야 되고 25% 손실 나면 33% 수익이 나야 돼요. 자, 요 30%는 우리나라 주식의 상한가가 30%입니다. 그죠? 하지만 30% 손실이 났다고 해서 다음날 상한가 30% 수익이 나야 원금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43%가 수익이 발생해야 원금 회복이 됩니다. 100원에서 30% 손실이 발생해가지고 70원이 됐다면 다시 100원이 되려면 30%, 즉 21원만 벌어서 되는 게 아니고 30원을 벌려면 70원에서 43% 수익이 나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50% 이제 손실이 발생하면 100% 수익이 발생해야 돼요.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 회복이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손익의 비대칭성, 이 손실률과 수익률 잘 확인하셨죠? 그냥 외우세요. 자, 한국 시장 요렇게 얘기했고 요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한국 증시의 이런 상한가 산술 평균이 사실 잘못된 거죠. 그죠? 이런 산술 평균은 주식 본연의 손익 비대칭성이라는 이런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가격 변동이랑 항상 지수함수 그리고 기업 평균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자금관리의 오판이나 왜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익의 비대칭성 때문에 사람은 이런 수익의 기쁨보다는 손실의 고통에 훨씬 강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가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가져가거든요. 자, 저는 10개월 동안 물려가지고 이렇게 10개월 동안 손실을 길게 가져가다가 다시 본전이 되면 그동안의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본전이 됐을 때 그 고통을 잊기 위해 팔아버립니다. 그죠? 그때부터 대세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본전 됐으니까 그동안 고통이 심해가지고 팔아버려요. 자,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가져가는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인간 본연의 심리가, 이런 심리가 가격 변동이 심한 주식이란 자산을 그냥 인간 본성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장기 보유한다는 게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길이에요. 하지만 장기 보유해야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요 책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주식을 이제 1년 보유했을 때 우리가 수익과 손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자, 요 기간 동안 임의의 주식을 이제 1년 보유할 때 그 기간 내에 10% 이상 상승하는 것을 경험할 확률은 85%입니다. 10번 중에 8번은 10% 이상을 상승할 수 있어요. 그리고 30% 이상 상승을 경험할 확률은 61%, 100% 이상 상승을 경험할 확률은 24%나 됩니다. 나쁘지 않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상승이란, 각각 상승이란 연말 종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년 기간 동안에 최고가가 오늘에 비해 그러한 상승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말 종가가 아니에요. 오늘 하고 비추어 봤을 때 최고가가 1년 동안 10% 이상 상승할 확률은 85% 이상.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경우를 볼까요? 상승을 요만큼 경험했으면 하락하는 경우를 보면 1년 중 9% 이상 하락을 경험할 확률은 83% 정도 됩니다. 자, 10% 9%죠. 즉 상승했다가 본전되는 확률입니다. 상승했다가 본전되는 확률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그리고 23%죠. 30% 상승했다가 23% 하락하면 본전이겠죠. 역시 이 확률도 59% 비슷합니다. 그죠? 약간 상승할 확률이 더 높긴 하지만 비슷합니다. 그리고
100% 이상 상승했다가 50% 본전되는 확률도 역시 똑같이 24%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위에서 30% 이상 상승을 경험할 확률이 61%니까 꽤 높아 보이죠, 그죠?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을 기다려보면 10번 중에 6번, 5번 중에 3번이니까 30% 이상을 경험할 수 있으니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과정에는 이렇게 참아내야 될 통계가 숨어 있습니다. 이 하락을 두드려 맞을 그런 경험도 역시 맞닥뜨려야 돼요. 그죠? 30% 이상 상승을 경험하는 동안에 23% 이상 하락, 역시 그 본전이죠. 본전. 23% 이상 하락이 같이 포함되는 경우가 45%나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0% 이상 상승과 같은 무게의 하락이 혼재하는 1년을 쉽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제 실제 사례를 볼까요? 자, 위 내용을 도표로 정리한 게 이 표입니다. 자, 스탑 버튼 누르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자, 현실 사례에서는 어떨까요? 자, 실제 상황에서 개인들의 투자 행태는 어떨까? 아래 기사를 한번 볼까요? 주식 회전율별 투자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회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종목. 자, 회전율 포트폴리오를 전체 한번 다 갈아엎으면 회전율이 100%예요. 그죠? 그리고 50%, 300% 이상. 자, 회전율이 많을수록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거의 뭐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회전율이 높아질수록 보유하는 종목도 이런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죠? 단기 차익을 목표로 하는 이런 위험한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유기간이 짧고 회전율이 높을수록 이런 X잡주, 레버리지 인버스로 방향이라도 제대로 맞추면 되는데 또 방향도 역시 기가 막히게 거꾸로 탑니다. 왜냐? 저런 손익 비대칭성 때문에 공포가 증가하거든요. 자, 이렇게 방향을 거꾸로 타며 자산을 잠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이런 대호황장에서 동학개미의 주식 평균 수익률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 동학개미의 요 기간 동안 대세 상승장이었죠. 그죠? 뭐 개별 종목은 수백 프로 수익이 발생한 것도 있고 코스피 기준 요 기간 동안 수익률이 80%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코스피 200 사들고 있으면 80% 수익을 얻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 기간 동안 동학개미의 주식 평균 보유기간은 8.21이네요. 자, 8개월이 아닙니다. 8.21이에요. 8.21.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시면 사실 요 기간도, 요 8일이라는 기간도 물려서 아마 8일 동안 보유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파이어족을 꿈꿨지만 평균 성과가 작년같이 이렇게 지수가 80% 이상 상승하던 요 기간 동안 평균 성과가 마이너스 1.2%네요. 동학개미가 80% 가까이 올랐어요. 그죠? 새내기 투자자 성과는 5.9%, 그리고 거래 수수료, 거래세 이런 거 제외하면 마이너스 1.2%예요. 자, 그래서 요 기사를 스탑 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요런 내용. 자, 그래서 이렇게 개별주 들고 장기 투자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 저렇게 평균 보유기간 10%도, 10개월도 굉장히 긴 기간이다. 저렇게 펀더멘탈 분석 없이 차트 매매로, 차트 플레이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변동성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8일, 저 평균 보유기간도 사실 물려서 들고 갔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락과 변동성에도 그냥 100년 이상의 장기 우상향하는 이런 인덱스가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